시청자 여러분, 수만 년 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던 바람 소리가 거대한 맹수의 울부짖음처럼 느껴지던 순간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내는 온갖 소리에 둘러싸여 살아왔으며 그 소리 속에 담긴 거대한 힘과 공포를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초기 인류는 생존을 위해 거친 바람 소리와 거친 짐승의 울음소리를 똑같이 모방하기 시작하였고, 이 정교한 소리 모방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사냥감을 유인하거나 천적의 접근을 서로에게 알리는 가장 강력한 생존 무기로 발전했습니다. 약 4만 년 전 구석기 시대 인류는 동물의 뼈나 거친 나무 조각에 구멍을 뚫어 바람을 불어넣음으로 자연의 소리를 인공적으로 재현하는 놀라운 기술적 진보를 이루어냈습니다. 프랑스 쇼베 동굴과 독일 호울패스 동굴 등에서 발견된 약 3만 5천 년 전의 뼈피리는 인류가 소리를 물리적으로 제어하고 의도적으로 재생산하기 시작했음을 증명하는 가장 오래된 물리적 증거입니다. 이처럼 바람소리와 짐승 울음소리를 모방하던 초기 인류의 절박한 생존 노력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단순한 신호 전달 체계를 넘어 인간의 감정을 담아내고 집단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소리의 예술, 즉 악기의 위대한 탄생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인류가 도구를 제작하기 이전부터 스스로의 신체를 활용해 소리를 만들어낸 행위는 소리의 역사를 구성하는 가장 원초적인 출발점이었습니다. 뼈나 돌 같은 외부 물질을 가공할 수 없었던 극초기 인류는 손바닥을 부딪히는 박수와 바닥을 강하게 내리찍는 발굴르기, 그리고 목청을 높여 지르는 함성을 통해 소리를 증폭시켰습니다.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신체는 고유의 울림통 역할을 하는 폐와 음성을 조절하는 성대, 그리고 타격시, 즉 각적인 음향을 발생시키는 피부와 뼈로 구성돼 있어 별도의 장비 없이도 다채로운 음색을 구현하는 완벽한 타악기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신체 타악 행위는 수렵 채집 사회에서 집단 이동을 할 때 대형을 유지하거나 위험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활용됐으며, 부족 구성원 전체가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박자에 맞춰 발을 굴릴 때 발생하는 진동은 바닥을 통해 전파돼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특히 고고학적 조사 결과에 의하면 초기 인류가 모여 살던 동굴 내부의 특정 공간은 신체적 마찰과 함성이 울려 퍼질 때 독특한 공명 현상을 일으키도록 형성돼 있었으며, 인류는 이러한 공간적 특성을 이용해 박수와 발굴르기의 소리를 배가시켰습니다. 동물의 가죽이나 나무를 이용한 타악기가 탄생하기 전까지 신체는 박자와 리듬을 생성하는 유일한 매개체였으며, 이러한 신체적 소리 생산은 인간의 생리적 반응과 직접 연결돼 심장 박동수와 유사한 일정한 박자를 형성했습니다. 집단 수렵 과정에서 수십 명의 인류가 동시에 발을 굴러 발생하는 주파수는 약 20Hz에서 100Hz 사이의 저주파 진동을 만들어내어 야생동물에게 물리적인 위협감을 주거나 거리를 제압하는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이처럼 손과 발, 그리고 목소리를 결합한 신체 타악은 도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이 공간 전체를 소리로 지배할 수 있게 만든 최초의 음향 기술이었습니다. 도구 없이 오직 자신의 몸만을 사용해 소리를 완성했던 이 정교한 신체적 동작들은 이후 인류가 외부 물질을 이용해 본격적인 악기를 발명하게 되는 중요한 물리적 토대가 됐습니다. 신체를 통한 소리 전달이 지닌 공간적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류는 주변 자연물인 돌과 나무를 도구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야가 가려진 울창한 산림이나 거리가 수킬로미터 떨어져 목소리가 닿지 않는 환경에서 위험 신호를 전파하는 일은 생존과 직결된 과제였습니다. 이에 인류는 단단한 석영이나 현무암 조각을 서로 부딪히거나 속이 비어있는 고목을 단단한 나무 막대기로 내리치는 방식을 고안해냈습니다. 고고학계의 음향 고고학 연구에 따르면 속이 빈 통나무를 두드렸을 때 발생하는 타격음은 약 100Hz에서 300Hz 사이의 저주파 대역에 집중돼 인간의 목소리보다 공기 중 감쇄율이 낮고 수풀을 쉽게 통과합니다. 이 저주파 음향 신호는 최대 5km에서 10km 떨어진 거리까지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어 원거리 경보수단으로 탁월한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대륙의 선사시대 유적지에서는 속을 파낸 통나무 틈새를 두드려 서로 다른 음고를 내도록 설계된 슬릿드럼 형태의 원시 타악기 흔적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특정 결정 구조를 가진 돌을 매달아 타격하는 리토폰, 즉 편경의 원형이 되는 석기 유물들은 약 1만 년 전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됐으며, 이는 인류가 단순한 타격 노이즈를 넘어 명확한 주파수와 음색 차이를 구분해 신호의 종류를 다변화했음을 보여줍니다. 자연물에 물리적 충격을 가해 강한 파동을 일으키는 이 같은 행위는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어 외부 매개체를 통해 음향을 증폭시킨 최초의 기술적 도약이었습니다. 이처럼 위험을 알리고 거리를 제압하기 위해 돌과 나무를 가공하고 두드렸던 실용적 시도는 인류가 외부 물질의 음향적 특성을 이해하고 조율하기 시작한 계기가 됐으며, 이는 훗날 다양한 형태의 인류 최초 타악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결정적인 기점이 됐습니다. 자연물에 충격을 가해 단순한 신호를 보내던 수준을 넘어
인류는 마침내 정교한 공학적 가공을 거친 본격적인 음악 도구를 제작하는 역사적 전환점에 도달합니다. 2008년 독일 남부 호울패스 동굴 유적에서 발굴된 뼈피리는 약 4만 년 전 후기 구석기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인류가 목적을 가지고 정밀하게 의도해 만들어낸 가장 오래된 악기 유물로 평가받습니다. 튜빙겐 대학교 니콜라스 콘라트 교수 연구팀의 정밀 조사 결과이 피리는 몸집이 큰 흰등 독수리의 날개뼈를 재료로 사용했으며, 길이 21.8cm에 지름 8mm 크기의 매끄러운 원통형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구석기 인류는 뼈의 속을 정밀하게 비워낸 뒤 석기를 사용해 정확한 간격으로 5개의 손가락 구멍을 뚫고 입을 대는 취구 부위에 2개의 작은 노치를 새겨 넣어 공기의 와류를 유도하는 고도의 음향 설계를 구현했습니다. 음향학자들이 해당 유물의 치수를 바탕으로 제작한 복제품을 시연한 결과 현대의 펜타토닉 음계, 즉 오음 음계와 매우 유사한 안정적이고 맑은 주파수의 소리를 울려 퍼뜨렸으며, 공기의 흐름과 손가락의 조율에 따라 다채로운 선율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음이 입증됐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리를 크게 내는 신호도구를 넘어 인간이 원하는 정확한 음고와 음색을 인공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 치밀한 물리적 계산을 수행했음을 뜻합니다. 독수리 뼈 외에도 동일 유적지층에서는 매머드 상아를 반으로 쪼개 속을 파낸 뒤 다시 합성해 만든 3만 5천 년 전의 상아 피리 파편 3점이 함께 출토됐는데, 이는 단단한 상아를 가공하는 막대한 노동력을 투입할 만큼 당시 사회에서 악기 제작이 지닌 비중이 매우 높았음을 보여줍니다. 구석기 시대, 인류가 수렵과 채집이라는 고된 생존 투쟁 속에서도 독수리 뼈와 상아라는 희귀한 재료를 다듬어 맑은 음색의 피리를 완성해낸 사건은 인간의 음향 제어 능력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증명하는 도구적 도약이었습니다. 4만 년 전 완성된 피리의 음향 기술은 곧 이어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수렵 활동의 핵심적인 도구로 확장돼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구석기 인류는 자신들이 사냥하고자 하는 야생동물의 울음소리와 특정 주파수 대역이 일치할 때 동물이 반응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터득하였고, 이에 따라 동물의 뼈와 뿔을 가공해 짐승을 유인하는 의도적인 음향 도구를 제작했습니다. 사슴의 뿔이나 술록의 족골, 그리고 거위의 날개뼈 등 다양한 동물의 신체 기관을 가공해 만드니 유인용 피리는 특정 동물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짝짓기 신호 또는 경계음과 유사한 소리를 정확하게 재현해냈습니다. 동굴 벽화와 선사시대 유적지 지층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뼈피리와 뿔피리는 사냥꾼이 풀숲이나 바위 뒤에 몸을 숨긴 채 맹수나 대형 유수류를 정면이 아닌 사정거리 안으로 유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이 확인됐습니다. 정교하게 제작된 뿔피리에서 발생하는 특정 높이의 음향 파동은 수백 미터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사슴이나 야생소의 청각을 자극해 위기감을 약화시키거나 유인용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오게 만드는 물리적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특히 단단한 동물의 뿔을 잘라내어 만든 원시적인 형태의 나발과 피리는 뼈피리에 비해 더 큰 음량을 발생시킬 수 있어 넓은 평원이나 밀림 속에서 동물 무리의 이동 경로를 제어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기 위한 소리 장벽으로 활용됐습니다. 영국 스카프보로 인근의 스타 카 유적을 비롯한 유럽 각지의 신석기 이전 지층에서는 구멍이 뚫린 사슴뿔 파편과 이를 가공한 형태의 음향도구 유물들이 다수 출토됐으며, 이는 당시 사회에서 동물의 신체 부위를 활용한 유인 도구가 보편적인 사냥 기술로 정착했음을 입증합니다. 이처럼 동물의 뼈와 뿔을 정밀하게 가공해 짐승을 유인하던 음향 기술은 단순한 자연 모방을 넘어 인간이 소리를 매개로 야생동물의 행동 패턴을 능동적으로 제어하고 물리적 생존 확률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린 실용적 생존 도구의 장점이었습니다. 동물의 뼈와 뿔을 정밀하게 가공해 짐승을 유인하고 생존을 도모하던 실용적 도구는 마침내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 존재와 소통하기 위한 영적 매개체로 그 영역을 확장하게 됩니다. 구석기 및 신석기 시대 인류에게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와 질병, 그리고 수렵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망 위험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거대한 영적 힘의 작용으로 인식됐습니다. 이에 따라 부족의 정신적 지주이자 사제 역할을 수행하던 주술사들은 인간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전달하고 부족의 안녕과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가장 정교한 음향 도구였던 뼈피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약 3만 년 전 제작된 뼈피리에서 울려 퍼지는 고유의 청아하고 오묘한 주파수는 동굴이라는 폐쇄적인 음향 공간과 결합해 동굴 벽면에 반사되는 강력한 공명 효과를 만들어냈으며, 이는 의식에 참여한 부족원들에게 초자연적인 신비감과 압도적인 영적 몰입감을 선사했습니다. 주술사들은 밤하늘의 별자리나 계절의 변화에 맞춰 제의를 올릴 때 뼈피리의 음고와 리듬을 달리해 신의 목소리를 대언하거나 재물의 넋을 달래는 정밀한 종교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실제 프랑스 아르데슈 지역의 쇼베 동굴과 루르드 인근의 굴 유적지 깊은 곳에서는 인간의 손길이 닿기 힘든 암벽 인근에서 뼈피리 파편과 함께 제2에 사용된 동물의 뼈가 집중적으로 발굴됐으며,
이는 뼈피리가 단순한 일상 도구가 아닌 정교하게 구획된 제2적 공간에서 신과의 대화를 이끌어내는 핵심 도구로 쓰였음을 입증합니다. 동물의 뼈로 만든 피리 소리는 죽은 동물의 영혼을 위로해 다음 사냥에서 더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해준다는 주술적 믿음과 직결돼 있었으며, 주술사는 이 소리를 통해 부족의 질병을 퇴치하고 집단의 단결을 도모하는 통치적 권위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냥의 성공과 부족의 안녕을 기원하며 울려 퍼진 뼈피리의 음향은 인간이 초자연적 세계와 연결되고자 했던 최초의 영적 언어이자 종교적 의식의 핵심 수단이었습니다. 영적 의식을 치르며 초자연적 존재와 소통하던 인류의 음향 기술은 사냥 도구의 물리적 특성을 재발견하는 과정을 통해 또 한 번 획기적인 형태적 진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수렵 채집 사회에서 생존을 위한 최고의 사냥 무기였던 활은 유연한 나무 막대 양 끝에 동물의 힘줄이나 창자 혹은 꼬리털을 팽팽하게 매달아 장력을 이용하는 도구였습니다. 사냥꾼들이 목표물을 향해 화살을 날리거나 장력을 점검하기 위해 활 시위를 손가락으로 퉁길 때 발생하던 진동음은 인류가 줄의 떨림을 음향으로 인식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활 시위가 진동하며 내는 파동은 줄의 길이와 굵기, 그리고 팽팽한 정도인 장력에 따라 음의 높낮이가 미세하게 변한다는 물리적 법칙을 인류에게 최초로 각인시켰습니다. 음향학적 분석에 따르면 장력이 가해진 줄을 튕겼을 때 발생하는 주파수는 줄의 길이가 짧을수록, 그리고 장력이 강할수록 고주파의 높은 음을 만들어내며, 반대로 줄이 길고 느슨할수록 저주파의 낮은 음을 형성합니다. 신석기 시대 인류는 이러한 원리를 파악해 하나의 활몸에 서로 다른 길이와 두께를 가진 여러 개의 시위를 매달거나 속이 빈박이나 토기 같은 울림통을 활에 결합해 음량을 비약적으로 증폭시키는 고도의 기술을 고안해냈습니다. 아프리카의 동굴 벽화와 부시맨 부족의 유물에서 확인되는 활 형태의 현악기 유적은 활 시위의 튕김 현상이 인류 최초의 현악기인 아카활, 즉 진구로 발전했음을 명확히 증명합니다. 약 1만 5천 년 전 후기 구석기 시대 트로아 프레르 동굴 벽화에는 활 모양의 도구를 입에 물고 시위를 튕기며 소리를 내는 인물의 모습이 정교하게 묘사돼 있어 활이 사냥 도구를 넘어 음고를 조절하는 정밀한 악기로 전환되었음을 입증합니다. 사냥터에서 맹수를 타격하던 치명적인 무기가 줄의 진동과 공명을 이용해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는 현악기로 진화한 이 사건은 인류가 자연계의 물리적 진동 현상을 완전히 이해하고 제어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위대한 음향적 도약이었습니다. 활 시위의 진동을 통해 줄의 떨림이 가진 음향적 가능성을 확인한 인류는 마침내 소리의 크기와 깊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명이라는 물리 현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학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초기 현악기는 줄의 진동만으로는 소리가 작아 야외나 넓은 공간에서 충분한 음량을 확보하기 어려웠으나, 신석기 시대 인류는 속이 비어있는 자연물을 줄과 결합할 경우 음향 파동이 비약적으로 증폭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발굴해냈습니다. 자연계에서 쉽게 구수할 수 있었던 속이 빈 말린 박이나 구멍을 뚫은 단단한 거북이 껍질, 그리고 동물의 방광이나 나무를 파낸 용기는 줄의 떨림을 내부 공기와 함께 진동시키는 완벽한 울림통, 즉 공명체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2011년 고고학 음향학자들의 실험 연구에 따르면 가죽을 씌운 거북이 껍질 울림통에 줄을 매달아 튕겼을 때 발생하는 음압 레벨은 울림통이 없는 단순한 줄에 비해 약 15데시벨에서 20데시벨 이상 증폭되며 소리의 잔향 시간이 최대 3배 이상 길어지는 물리적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의 고대 도시 우르의 왕정 무덤 유적지에서 발굴된 기원전 2500년경의 리라 악기는 화려하게 장식된 소 모양의 울림통을 갖추고 있었으며, 이는 공명 공간의 크기와 구조가 음색의 깊이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당시 문명이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고대 인류는 단단한 거북이 껍질 위로 동물의 가죽을 팽팽하게 씌워 진동판을 만들고 그 위에 나무 막대로 만든 넥과 현을 연결하는 정교한 현악기 구조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울림통 내부의 공기가 줄의 진동 주파수와 맞아떨어지면서 발생하는 공명 현상은 소리의 파장을 넓게 확산시켜 더 넓은 공간으로 파동을 전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공명체의 도입은 단순히 소리를 크게 만드는 차원을 넘어 저음역대와 고음역대의 잔향을 풍부하게 살려내어 음악의 깊이감과 다채로운 음색을 부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말린 박이나 거북이 껍질을 활용해 음향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한 이 공명 기술은 훗날 현악기뿐 아니라 타악기와 관악기의 구조적 발전을 이끄는 핵심적인 토대가 됐으며, 인류가 자연도구를 정밀한 음향기기로 진화시킨 위대한 성과였습니다. 울림통을 통한 공명 기술의 발전은 신석기 시대를 지나 금속기 시대로 접어들며 악기의 재료와 사회적 위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됐습니다. 기원전 3000년경 청동기 시대에 접어든 인류는 구리와 납, 그리고 틴을 섞어 만든 금속 합금 재련 기술을 악기 제작에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목재나 뼈와는 차원이 다른 내구성과 음량을 가진 금속 타악기를 탄생시켰습니다. 금속 재련 과정에서 형성되는 치밀한 결정 구조는 물리적 충격을 받았을 때
고주파수의 맑고 강렬한 파동을 발생시키며 이는 수킬로미터 밖까지 뚜렷하게 전달되는 강력한 음향적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중국 상나라와 주나라 시기의 유적지에서는 수십 개의 청동종을 크기 순으로 배열한 편종 유물이 발굴됐으며 기원전 5세기경 제작된 증우을 편종의 경우 총 65개의 청동종으로 구성돼 정확한 음고와 다채로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음향공학의 정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청동과 철을 가공해 만든 대형 종과칭, 그리고 나발 같은 금속 악기들은 제작 과정에서 막대한 자원과 고도의 기술력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단순한 음향 도구를 넘어 지배계층의 막강한 경제력과 권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규모 군대를 통솔해야 하는 전쟁터에서 금속 악기는 거친 소음 속에서도 전군사에게 명확하게 전달되는 신호도구로 활용됐으며 정교하게 조율된 금속종의 울림은 왕실의 권위를 세우고 통치 질서를 확립하는 국가적 제의의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금속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기술은 음량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계급사회의 성립과 함께 음악이 권력과 제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금속 재련 기술과 사회적 계급의 등장으로 권력의 상징이 됐던 악기는 문명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단순한 생존과 통치의 도구를 넘어 인간의 내면적 감정과 정교한 사상을 담아내는 완벽한 예술적 매개체로 최종 진화했습니다. 초기 인류가 맹수의 위협에 맞서거나 먼 거리의 부족원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해 돌과 나무를 두드리던 단순한 신호음은 수만 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인간의 언어적 체계와 결합해 고유한 리듬과 선율을 갖춘 음악으로 완성됐습니다. 문자가 발명되고 도시 문명이 번성하면서 인류는 물리적 소리 파동에 미학적 수치를 부여하고 음파의 주기성을 정밀하게 분석해 도레미와 같은 일정한 음계 및 조율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6세기 고대 그리스의 학자 피타고라스는 현의 길이에 따른 진동수의 비율을 수학적으로 계산해 최초의 과학적 음계를 정립했으며 이는 단순한 자연음의 모방에 불과했던 소리가 정교한 학문이자 예술의 영역으로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소리를 다루는 기술이 정밀해짐에 따라 인류는 단순히 사냥감을 유인하거나 주술적 의식을 치르는 목적을 넘어 기쁨과 슬픔, 그리고 사랑과 절망 같은 복합적인 인간의 내면적 감정을 악기의 음색에 실어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교하게 가공된 현악기와 관악기가 만들어내는 다채로운 화음은 인간의 뇌에서 도파민과 엔도르핀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해 심리적 불안을 완화하고 정신적 치유를 유도한다는 물리적 사실이 현대 뇌과학 및 음향학 연구를 통해 명확히 입증됐습니다. 생존을 위해 자연의 소리를 따라하고 자신의 몸을 타격하며 시작된 인류의 처절했던 소리 탐구는 뼈피리와 활시위의 재발견을 거쳐 마침내 인간의 영혼을 위로하고 삶의 의미를 노래하는 위대한 음악의 역사로 찬란하게 완성됐습니다.